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해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한반도에 몇 배다 몇 배다 하면서 어떤 플라스틱 섬이 있죠. 플라스틱 섬이 있어. 이게 해양 조류, 바다가 움직이는 그, 그 바닷물의 이동도예요. 흐름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이 흐름들에 따라서 이런 미세한 플라스틱들이 같이 떠다니다가 서로 붙는 거죠.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점점 큰 덩어리로 가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섬처럼 플라스틱 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세 플라스틱 맵이라고 구글에 치면은 우리 전 세계에 약 8개 정도의 대륙처럼 7개에서 8개 정도의 작고 큰 섬들이 존재합니다. 섬처럼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5mm 이하라고 했는데 몇부터 1 마이크로부터 5mm까지 마이크로와 밀리는 곱하기 1000 10의 3승 단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5000 마이크로미터까지입니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뭐예요, 여러분? 석유계 화학물이에요. 석유계 화학물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고분자 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 화합물들. 자, 그리고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섭식에 의해 해양 생물의 체내로 유입되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면서 이들을 먹는 해양 생물 종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섭식에 의해서 체내로 유입돼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이게 인터뷰하는 데서 그 해양연구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게 생물 이용도입니다. 자, 생물 이용도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은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물 이용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물질이 이온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A라는 안 좋은 물질이라고 할게요. 그 물질을 직접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막 쓰는데 활용을 하면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 구리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할게요. 구리. 자, 동전이 있는데 구리는요, 여러분 굉장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중금속입니다. 독성이 매우 높아요. 구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구리로 만든 이 동전을 섭취를 했다. 섭취라는 건 삼켰겠죠? 삼키면 어떻게 합니까? 응가로 나오든지 이렇게 다시 구토를 해갖고 나오든지 하겠죠. 이 동전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구리 이온 상태로 돼가지고 CU2 플러스가 되겠죠. 구리 상태로 돼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활용이 된다. 근데 활용이 되니까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진 않아요. 즉 이런 거는 생물 이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생물 이용도가 있으면 굴이라도 동전을 삼키더라도 우리한테 굉장한 독성을 유발시키겠죠. 자,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다는 거예요. 섭식에 의해서 해양동물의 체내를 유입되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생물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어베이러빌리티라고 합니다. 생물 이용도. 자,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면서 이들을 먹는 해양 생물의 종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점점 플랑크톤 단계까지도 섭취한다고 했죠. 또한 플라스틱은 소수성을 갖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대한 높은 흡착 특성을 보이고 크기가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은 비표면적이 커져 많은 물질들을 흡착하게 된다. 자, 흡착.
소수성, 잔류성, 유기화합물 이 세 가지가 키워드겠대요. 그죠? 흡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달라다다다닥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자가 이렇게 큰 놈이 하나 있고요. 이만큼의 부피만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전체 부피는 같다고 칠게요. 자, 어느 게 흡착이 훨씬 높은가요? 흡착이라는 거는 표면에 만나는 거죠, 여러분. 표면에. 자, 요 표면에 막 이 소수성을 갖는 잔류 유기오염 물질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그 면적 뭐예요? 2파이 R이죠? 자, 얘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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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자, 면적 다 합하면 어느 게 훨씬 큽니까? 이게 훨씬 크죠? 즉,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에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흡착을 하는 겁니다. 높은 흡착 특성을 보인다. 그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흡착을요, 여러분, 소수성을 갖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흡착을 한다 그래요.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소수성 물에 녹지 않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자, 얘네들을 섭취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은 뭐 조금 낮다고 칠게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표면 특성이 높아가지고 흡착이 높은 이런 물질이 너무 작으니까 입자가 그런 애들이 이런 안 좋은 물질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 끌어들여가지고 결론은 같이 흡수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하는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 미믹, 블러킹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호르몬과 유사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마치 제가 호르몬이네 하면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음에 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특성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종류를 정의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자, 나노 플라스틱 1 마이크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여기에서 요 사이겠죠. 1 마이크로에서 5 밀리미터 이하. 그죠? 자, 1차 플라스틱은 생활용품, 화장품의 원료. 2차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조각. 이렇게 구분이 돼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발생원. 해안 지역에서 수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출현 사실이 1970년대 최초로 발표되었다. 카펜터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발표를 한 거네. 1972년에. ETAL 하면은 이 사람 외에 3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2명은 2명까지 씁니다. 뭐뭐 and 누구. 뭐 홍길동 and 황진이 이렇게 3명 이상이면은 ETAL 콤마로 표시를 합니다. 자, 현미경 수준에서 식별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해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4년에 보고되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했다. 2004년에 처음 나왔네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지상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물에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아주 인간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합의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크기를 조금 더 하면 1마이크로에서 5mm 사이. 그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통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조된 미세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레진 펠릿, 그리고 세정제, 화장품의 스크럽, 페인트 제거용 마모제 등이 포함된다. 2차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 중이나 또는 사용 후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 행위 또는 자연적 풍화에 의해서 점차 잘게 쪼가져서 미세화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따지면 원제품이라고 치고요. 가공품이라고 볼게요. 가공품.
자, 원제품은 원체 그대로, 최초에 만들어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고요. 가공품은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풍화에 의해서 점점점 더 미세화되고 작아진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1차와 2차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정량적인 조사 자료는 아직 없으나 현재의 해양 환경 중에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1차 미세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다. 자연적으로 풍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바다에서 파도도 있고 또 물체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도 될 거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을 거고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섭식에 의해서 해양 생물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밧줄, 그물, 비닐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좀 보면은 그 뭐냐 고래가 그물 같은 거 낚시하다가 뭔가 엉키고 하면 어부들이 잘라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고래가 그러면 큰 거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비닐봉지나 그물 조그만 것들이나 비닐봉지가 손고리에 물개가 껴가지고 막 다니고 거북이가 껴있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자,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얽힘 영향이 삼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삼킴에 의해 영향이 크다. 너무 작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영상 중에 그게 있었어요. 굴. 여가섭취라고 할까? 이게 책마다 여가섭식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가섭식 영어로 필터 피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뭐 굴이나 플랑크톤 이런 애들은 물속에 있는 것들을 쭉 빠릅니다. 아가미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나가는 거 배출. 자, 여기 묽은 물. 물에는 물 더하기 영양분이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물을 한 방에 다 그냥 막 걸러요. 아가미로 여기서 걸른다고 할게요. 그리고 다 배출합니다. 걸려가지고 이런 영양분이 여기서 걸리면은 내가 먹이로 쓰는 거예요. 여과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피딩 하는 애들. 참고로 이제 삼킴이 나온다고 하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삼키는 경우도 있고 여과섭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자, 또한 플라스틱은 석유 기원의 탄화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로 높은 소수성을 갖고 있다. 매우 물에 녹지 않는답니다. 소수성. 물에 녹는 건 친수성. 그죠? 같은 소수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높은 흡착 특성을 보인다. 크기가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에 비해 비표면적이 커서 주변 해수 중에 존재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중량 대비 더 많이 흡착하게 된다. 비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라는 얘기는 비교해서입니다.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표면적이 훨씬 크다. 비표면적의 숫자는 그러면 다른 거랑 비교한 거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다른 거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 우월하다는 걸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자를 많이 써요. 뭐 비중량, 비뭐뭐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잔류 오염물질을 많이 흡착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성형의 용이성과 플라스틱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이 첨가제 중에는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환경호르몬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2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생식. 이게 환경 호르몬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생식이라는 건 여러분, 생식에 문제를 주겠다는 건요. 돌연변이를 2세대로 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암컷 수컷 있잖아요. 이 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성이 하는 쪽에 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식에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환경이 돌아왔을 때 다시
오랜 기간을 거쳐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는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멸종이 돼버려요. 멸종. 종이 멸종이 돼버립니다. 종이 멸종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식물과 생물은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뭐 3차 뭐 사람, 뭐 호랑이, 뭐 독수리, 물고기, 뭐 플랑크톤 뭐 이렇게 있었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체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가 멸종된다는 얘기는 위에도 멸종, 위에도 멸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생식에 대한 문제를 주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생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애들, 아까 소수성 고분자 화합물들 다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내분비계 교란, 태아 및 영유아, 성장 발달, 생식. 자, 내분비계 교란, 인간에도 유해할 수 있다. 내분비계 교란, 뭐 이런 거 면역체계, 간 유해. 자, 엄청나죠? 대부분 환경 호르몬에서 주는 영향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호르몬들도 있고요, 당연히.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에요. 우리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해결하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계속 일회용 물품을 적게 쓰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도 쫙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하루에 매주 1인당 먹는 플라스틱 수치가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한 5g 정도 되는 건데 2,000개 입자.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씹어 먹을 수 있을까? 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만큼 먹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통계적인 수치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약 5g 정도, 2,000개 입자 정도를 인간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안 좋은 이것저것도 위에서 영향도 받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심각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과 삶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이런 자세를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시사기획 창에서 침묵의 공포 미세 플라스틱 50분짜리 영상이에요. 자, 이거는 각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초 자료 같은 거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편하게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